네, 안녕하세요.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요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담들이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에요. 차용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런 어떤 대여금 소송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는 분들이요, 그냥 돈만 빌려주었지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결국 차용증은 차용증인 거고요, 우리가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자 내용이 있다거나 라고 하면요, 이를 대여금이라고 해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대여금 소송을 할 때 만약 차용증이 없으면요, 판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증여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원고가 대여금이다 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럴 때는 상대방이 이거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게 빌려준 게 맞다라는 어떤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쉽지만 차용증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증거화를 할까가 핵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상대방과 소송 전이어야 되겠죠. 소송하기 전에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면 얼마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겠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던가, 이자를 달라라고 해서 이자 얼마 줬다라는 부분이라거나, 돈을 빌려줬고 이 빌려준 거에 대한 부수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요, 일반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자가 좀 소통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전화하셔도 돼요. 녹음 파일 요새는 다 되잖아요. 그 녹음 파일을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 당사자 간의 대화는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처벌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나랑 상대방과 대화했던 부분들은요, 처벌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증거 능력은 다 인정받기 때문에요, 전화 정도 하셔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차용금은요, 소송 난이도는 좀 낮은 부분들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소송하시기는 좀 쉽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게 돈 대여가 아니라 증여다, 투자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복잡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여금 소송에서는요, 결국 증거 관계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는 만약 차용증이 없다라고 하면 카톡이나 전화로 돈 달라, 빌려준 돈 갚아라 라는 부분을 남겨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용 증명 통해서요, 결국에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증명 정도 받으면 다른 게 뭔가 올 수 있겠구나, 빨리 정리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여금 이기 때문에 크게 다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자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금액이 딱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냥 지급 명령 신청 바로 하셔서요, 이 부분 확정되면 바로 집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 관계가 있으면 소송상 이기는 경우는요, 쉬운 부분이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영상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동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